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뇌병변 뇌질환 사건에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상병은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다시금 승인을 받아야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을 신청하게 되면 자문의사의 심의소견에 기초해 인과관계 부존재, 기왕죄 등을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분들 입장에서는 산재사고 이전에 추가 상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승인 처분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무리 주장을 해도 공단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요. 다음 대구고등법원에서 2021년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분께서는 업무 중 6m 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좌측 누골 11번, 12번 골절 진단을 받고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후 두통, 어지러움, 인지저하, 기억력 저하를 원인으로 외산성 뇌신경 축사 손상에 대해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추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추가 상병을 신청할 해당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고와 추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사고로 인해 추가 상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상성 뇌신경 축사 손상은 피해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분께서는 사고 이후에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과 인지기능 감소, 우울증과 피로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하였고 주치의도 추가 상병을 인정해 주었기에 공단 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상성 뇌 축사 손상에 대해 추가 상병을 인정하였는데요. 첫째, 원고가 업무 중에 당한 6m 높이의 추락이 외상성 뇌 축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분은 재해 직후 5분 정도의 의식 소실과 머리에 혹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이 외상성 뇌 축사 손상의 발생 기전과 부합하다는 것이죠. 둘째, DTI 뇌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DTI 검사는 물의 흐름을 통해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원고의 경우 DTI 검사에서 뇌손상 영상이 확인되었고 비록 DTI 검사가 단독으로 뇌손상을 감별하는 방법으로는 사용될 수 없을지라도 여러 검사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DTI 검사 결과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분이 사고 이전에 재발성 우울장애, 경도인지장애, 편두통을 겪고는 있었지만 사고 이전에 뇌손상을 입거나 다친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에는 별다른 진료 내역이 없었으며 사고 이전부터 이미 뇌 축사 손상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기왕력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원고분은 추가 상병이 인정됨에 따라 향후 뇌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전액과 이전과 비교해 2등급 이상 사양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문의사의 심의소견에 기초하여 인과관계 부존재와 기왕증 등을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소송을 통해 처분이 바뀔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랫동안 치료해온 주치의 선생님께서 추가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결과가 바뀔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는 의학적, 법학적인 견지에서 상당히 섬세하고 다듬어진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그간 뇌병변, 뇌질환, 심장질환과 절단사고, 질병사고 등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왔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